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악이래 미쳤나봐. 미술실이에요. 미술실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 정인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 미술실 어쩐 일이세요? 네. 굉장히 어색하고 좋네요. 네. 네, 오늘 이제 수학이랑 미술 융합 수업을 좀 같이 해보려고 네. 특별히 이제 남정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좀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하필 저를요? 네, 이제 제가 미술이랑 하필 좀 이제 융합 수업을 해보려고 갑자기 모시게 되게 됐는데, 덥네요. 네. 정 선생 혹시 개인적으로 좀 학창시절에 수학을 좋아하셨나요? 수학 나쁘진 않았어요. 별로, 진짜요? 네, 별로 나빠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이제 보통 미술 하시는 분들이 수포자가 되게 많은데 그래도 수포자는 아니셨다. 수포자까지는 아니었어요. 아, 나름대로 네. 성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네, 대학을 수학으로 갔습니다. 네. 잘 모셨네요.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미술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또 미술이라고 하면은 되게 좀 거창하고, 네. 네. 아무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 그림 그리는 거, 막 낙서하는 거, 그런 거 되게 좀 좋아했고, 네. 지금도 되게 뭐 전시회 같은 거 보러 다니는 거 좀 제가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되게 좀 미술을 좋아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수학이랑 미술 융합 수업을 생각하게 된 게 제 개인적인 좀 그런 미술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수학이랑 미술이 얼핏 보면 되게 막 멀리 떨어져 있는 분야 같잖아요. 일반인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쵸. 그래서 저도 막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도 되게 수학이랑 미술이 되게 동떨어졌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수학도 크게 보면은 되게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신미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진심으로요? 네. 그래서 뭐 보면은 예를 들어 수학적인 어떤 개념에서도 뭐 황금비라던가 프랙탈이라던가 그런 좀 어떤 그런 아름다운 뭐 도형이나 건축물에도 수학적인 원리가 되게 좀 숨겨져 있는 게 있고. 저 궁금한 게요. 네. 학생들이 프랙탈을 알까요? 프랙탈 이제 여기 위에 네. 예시 그림으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뾰롱. 네,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음악 그 악보 같은 데도 되게 보면은 네. 패턴이라던가 어떤 비율이라던가 좀 수학적인 원리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수학이 예술과 되게 좀 어떤 밀접한 연관도 있다. 특히 어떤 또 위대한 수학자일수록 그런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수학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또 그런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그게 수학을 연구하는 원동력이 됐다. 그런 것도 있고요. 수학의 가장 끝판왕이 미학이라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좀 유명한 어떤 그 화가 중에서도 다빈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빈치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화가지만 또 뭐 과학자면서 건축가면서 네. 또 수학자였다고도 또 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런 어떤 미술,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또 수학도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킨 그런 또 케이스가 되게 많았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또 관심이 있고 또 공부를 같이 좀 해보고자 수학 미술 같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진땀 나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그럼 네. 다음 이제 넘어가게 되면 네네. 무엇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큰 주제로는 테셀레이션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어요. 네. 그래서 정선생님은 테셀레이션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테셀레이션을 사실 교사가 될 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네.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테셀레이션을 잘 몰랐는데 오히려 교사가 되고 나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까 테셀레이션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절반은 알고 절반은 모를 것 같아요. 네. 중학교 때. 그렇죠. 그래서 저도 되게 테셀레이션을 잘 몰랐다가 네.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중학교 때 학생들 그런 뭐 도형 파트를 가르치면서 테셀레이션이라는 게 또 응용이 되는구나. 그때 맨 처음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은 중학교 때 왜 테셀레이션 수업을 해보신 거예요? 테셀레이션 수업까지는 아니고 네, 이제 그런 단원을 지도하다가 이런 좀 개념들이 있다. 이제 가볍게만 제가 보고 지나갔었는데 네, 오늘 좀 깊게 같이 한번 좀 보고자 같이 한번 오늘 그래서 테셀레이션이 왜 좀 미술과 수학이랑 좀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지 네. 그리고 이렇게 관련된 어떤 배경부터 해서 남정 선생님과 같이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직접 그 테셀레이션 작품까지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테셀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이제 선생님
알고 계신 제가 뭐 많이 아는 건 아닌데요. 테셀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미지 여러분, 참고 이미지 여러분 학습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도형이 반복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쵸. 도형이 반복되는 건데 선생님이 어릴 때 기억하기로는 항상 바닥에 누워 있으면은요, 할머니 댁에 가면 천장에 이상하게 도형이 똑같은 도형들이 천장 타일에 계속 똑같이 박혀 있었어요. 그쵸. 네, 그게 천장 보면 네, 맞아요. 그런 게 네네. 처음에 어릴 때는 테셀레이션인지 몰랐다가 음. 최근에 들어서 그런 게 다 테셀레이션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테셀레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단청, 여러분 경복궁이나 광화문이나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 단청 문이 있죠. 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전통적인 조각보, 그리고 뭐 벌집, 뱀 비늘, 그리고 뭐 스페인에 가면은요, 무아족이라고 하죠. 무아족이 만든 그 아람브라 궁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데, 그냥 크게 생각했을 때는 미술적으로는 뭐라 그래야 될까? 같은 도형이 반복되는 것? 근데 단순한 도형이 아니라요, 사각형에 삼각형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삼각형에 또 다른 작은 사각형 반원형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같은 패턴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테셀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말 훌륭한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미술적으로는 이런데요. 수학적으로 테셀레이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수학은 저희가 뭐 되게 수학적인 개념이 또 테셀레이션이 많이 녹아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좀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 개념은 일단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가 아마 배웠을 거예요. 다각형의 그 내각과 관련한 어떤 수학적 개념이 좀 녹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저희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도형의 이동과 관련된 또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도형과 이동을 학생들이 벌써 배웠어요? 네, 도형의 이동 단원을 이제 1학기 때 학생들이 배웠었는데,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구체적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중학교 1학년 때는 저희가 그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와 관련된 좀 그 단원을 배웠었거든요. 정쌤은 내각이 어떤 개념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각은 안쪽에 있는, 도형의 안쪽에 존재하는 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다각형이 다 그 내각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다양한 다각형으로 테셀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의 정다각형으로만 만들 수 있는 그런 테셀레이션을 특별히 붙이는 이름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무슨 혹시 아시나요? 네, 그건 알고 있어요. 뭔가요? Regular tessellation. 와우, 영어로 이렇게 훌륭한 발음으로까지. 네, 그래서 제가 영어 발음은 못하겠고, 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정식 테셀레이션이라고 해서, 정식 테셀레이션이요? 네, 아니면 뭐 정규 테셀레이션이라고도 막 부르는데, 네. 네, 그거는 이제 한 가지 정다각형으로만 만들어진 테셀레이션이에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제 테셀레이션은 어떤 평면을 빈틈없이 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정삼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인데 네. 이제 빈틈없이 채우려면은 한 꼭지점에 이렇게 정삼각형이 몇 개가 모여야 될까요, 선생님? 정확하게 60도라고 했으니까 다 채우려면 360도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6개. 역시 이제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신 이거 가지고요? 네, 아무튼 정말 잘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60도씩 6개의 어떤 정삼각형을 가지고 테셀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니까 네. 이제 몇 개죠? 4개. 그렇죠. 4개의 정사각형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 또 가능한 정사각형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지금 제가 그렸거든요.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삼각형을 6개를 붙인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6개만 붙였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6개가 붙이니까 육각형이 되네요. 이거 한번 좀 학생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이려나? 육각형이에요? 네.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서 바로 이렇게 네. 정육각형도 가능하다. 네. 정말 오늘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른 하나 정다각형 가능한 게 정육각형. 네. 자, 왜냐하면 정육각형은 내각 크기가 120도이기 때문에 네. 이제 3개씩이 모이면은 빈틈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정다각형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 예를 들어서 정오각형 같은 경우는 테셀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건 지금 조금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게 합쳐져가지고 360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각형은 내 각이
모이게 되면요. 네. 360도보다 커져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커지거나 아니면은 작아지거나. 조금 부족하거나. 네, 그래서 정우각형 같은 경우는 한 내각 크기가 참고로 108도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최대한 모아보면은 세 개를 모으면은 324도가 됩니다. 네, 여기 이렇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조금 이렇게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다른 정다각형으로는 테셀레이션을 만들 수가 없어요. 조금씩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선생님 그럼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제가 봤던 할머니 댁에서 봤던 무늬들은요. 네. 오각형도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러면 오각형을 어릴 때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네. 다른 정다각형으로는 테셀레이션을 아예 못 만드나요?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네. 이제 똑같은 정다각형으로만 이어서 붙이는 어떤 테셀레이션은 정칙 테셀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네. 이렇게 세 개로만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 이제 하신 것처럼 네. 뭐 정각형이나 다른 다각형으로도 테셀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근데 대신에 그거 하나만으로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아, 네, 여러 가지 좀 두 개 이상의 정다각형을 섞어서 만드는 테셀레이션도 가능한데 네. 네, 그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반정칙 테셀레이션이라고 해서 아, 네, 서로 다른 어떤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테셀레이션도 가능하고요. 아, 또 그거를 더 복잡한 형태로 이렇게 섞어서 만든 테셀레이션은 또 준반정칙 테셀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사실 이제 굉장히 여러 종류의 테셀레이션이 사실 존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테셀레이션이 사실 아까 그 자연에서도 되게 좀 볼 수 있는 예가 아까 정도쌤이 말씀하신 네. 그 벌집이 있거든요. 네. 네, 벌집은 그 정육각형으로 이렇게 좀 생겼는데 네. 혹시 벌집이 정육각형으로 생긴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 저희는 그걸 진짜 많이 논의를 했어요. 대학 아, 다닐 진짜요? 때 네. 디자인과에서는 가장 안전한 구조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건축물을 만들 때 자연에서 온 건축물들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그때 벌집 구조가 벌집이 처음에 만들 때는 원형이었어요. 원형인데 얘네들이 만들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원형들끼리 모이면서 서로의 압력을 최대한 딱 받고 견고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육각이었어요. 와, 제가 설명할 거를 이제 다 설명을 또 해주셨네요. 그래요? 네. 지금 보면 지금 이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네. 사실은 선생님 그 똑같은 둘레 길이로 가장 넓은 그 넓이를 가질 수 있는 도형이 뭔지 아시죠? 그게 육각형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 도형 그 전체 도형 중에서 아, 네. 같은 둘레로 가장 넓은 넓이를 만들 수 있는 도형. 모르겠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원이거든요. 아, 네. 네. 모른 척을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벌이 정말 똑똑해서 진짜 정육각형을 의도하고 만든 건지 네. 아니면은 원을 만들었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그게 약간 좀 눌려가지고 정육각형이 된 건지 그러니까 의도를 했던 안 했던 사실 그렇게 자연에서도 이런 정육각형이 선택이 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쵸. 그래서 어떤 최소한의 재료로 제일 넓은 넓이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형으로 정육각형이 이렇게 활용이 된 거고 사실 그 원리에는 또 수학적인 원리와 어떤 테셀레이션의 원리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수학적으로 확실히 육각형들이 계속 모여 있으니까 네. 훨씬 더 그렇겠네요. 그럼 또 다른 예시 같은 게 더 있나요? 아 그러면은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다양한 건축물에도 테셀레이션이 좀 이렇게 쓰인다 말씀하셨었는데 네. 그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스페인의 아람브라 궁전을 네. 말씀하셨죠. 네네. 네. 근데 뭐 아람브라 궁전도 되게 신기한 게 네. 스페인에 있는데 친구들은 스페인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스페인어 배우는 친구들은 좀 알 건데요. 그렇죠. 아람브라라는 말 자체가 느낌이 되게 무슬림, 이슬람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저는 그냥 알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아는 건데요. 고대 수학이 중동에서 엄청 발전했다고 들었어요. 아, 예, 맞아요. 그 중동에서 발전했던 수학 양식이 테셀레이션에 영향을 미쳐서 이슬람에서 그 팔메트 문양, 우리 분이 잘 알고 있는 인당초 무늬,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인당초 무늬나 네. 팔메트 문양이나 그다음에 타일 무늬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스페인의 남부 지역에 아람브라 궁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죠. 거기에 그게 처음에 무슬림들이 스페인을 점령을 해서 그 지역에서 무슬림 문화를 전파를 하면서 그 궁전을 만들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저는 근데 실제로 가보진 못했어요. 그냥 아. 그런 형태의 이미지만 짜라랑 이렇게 아, 보여드리는 네네. 거고요. 선생님 혹시 가보셨어요? 아, 네, 저는 가봤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신혼여행 때 네, 이렇게 좋겠다. 스페인을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다 같이 돌아봤었는데 네, 그때 이제 우연찮게 저는 의도를 하고 간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라나다라는 좀 지방에 이제 갔다가 또 거기에 아람브라 궁전을 좀 필수로 봐야 되는 코스 좀 이렇게 돼 있어서 봤었죠. 사실 그때는 또 제가 테셀레이션을 잘 알 때는 아니어서 와, 제가 가서 되게 아름답다 막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본 건 아니어서 참 이렇게 아쉬운 면도 좀 있네요. 신혼여행 때 사진이 있으세요? 아, 네, 그거는 이제 프라이버시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보여드리는 걸로. 부럽다. 또 학생들한테 공개는 할 수 없으니까. 네. 야, 친구들도 저만큼 아쉬워할 것 같은데 나만 봐야지. 네, 대표적으로 아람브라 궁전 가셨을 때 선생님 기억나시는 패턴 같은 건 어떤 패턴이셨어요? 네, 그래서 벽면이나 아니면 천장 같은 데도 보시면은 되게 어떤 일정한 도형이 되게 반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게 진짜 빈틈없이 채워져 있는 그런 모양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어떤 깊은 개념을 잘 몰랐으니까 우리가 좀 어떤 흔히 일상생활에서 보는 타일 같은 게 되게 좀 복잡한 문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아람브라 궁전을 방문했던 작가 중에요. 네. 수학 쪽으로 되게 발전했던 작가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림은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아, 그리고 네. 정인호 선생님은 아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네, 화가인가요? 네, 맞습니다. 화가이자 파나가고요. 네. 애셔라고 하면 아시려나요? 아, 그쵸. 혹시 네덜란드에서 정답입니다. 네, 판화가로 유명했던. 네, 애셔라는 작가가요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난 분인데 이분은 제가 지금 잠깐 연대를 살짝 여기 위에 띄워드렸는데 아람브라 궁전이 너무 예뻐가지고 처음에 어릴 때 한번 갔다가 1930 몇 년이었는가 한 번 더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파나를 만드셨는데 이분이 파나가라고 했잖아요. 파나의 특징 혹시 처음에 그렸던 그림이랑 다르게 그림이 만들어지거든요. 판화가요? 네,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아세요? 한 번 판화를 만들어서 찍어내면 똑같은 그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인데 네. 딱 하나 달라져요. 아, 대칭이 달라지는 거. 아, 마치 거울에서 보는 그쵸. 것처럼. 그림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림을 이쪽 면에다 그렸을 때 이걸 아, 그리게 네.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찍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좌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군요. 좌우가 이렇게 바뀌는데 아, 네. 애셔가 파나를 잘 만들었는데 그 파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반대로 찍힌다는 원리가 있으니까 일부러 이걸 테셀레이션에 좀 적용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테셀레이션을 그냥 패턴처럼 단순한 도형만 들어가는 건데 애셔는 이걸 통해서 삼각형 구도를 겹쳐놓고요. 네. 같은 계단인데 하나는 어떻게 보면 위로 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에 대한 화면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초현실적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그림이 되게 좀 신화적이었거든요. 아, 혹시 그 그림이 상대성이라는 작품 맞나요? 정답입니다. 네. 그 여기 그림.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아, 네. 짜가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그림 보면서 정인 선생님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맨 처음엔 그게 애셔 작품인지 잘 몰랐지만 되게 뭐랄까 그런 되게 철학적인 느낌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게 어떤 사람이 이런 각도에 따라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이나 서로 기준이 정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 위치에 따라서 정말 그 상대적으로 그런 각자의 그런 세계가 있다. 네. 그래서 또 작품 이름이 상대성이라는 게 저는 그런 면에서도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그걸 보고 사실 아인슈타인도 떠올렸어요. 그 상대성 이런 거 같은 건가? 너무 깊게 들어가는 네, 건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건 상대성 이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찾아보니까 네. 그거랑은 별로 관계 없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 공간이 되게 저는 그 정윤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비슷하게 되게 초현실적이다라고 느낌을 받았는데 오히려 애서 자체는 자기 그림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건 완벽하게 기하학적이고 수학적이고 계산식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좀 공감이 많이 됐어요. 오히려 미술이랑 수학이랑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관계가 있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덕선님께서 그 미술과 관련해서 아무튼 테셀레이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또 이렇게 수학에 관련해서 제가 아까 좀 얘기를 드렸던 게 그 고등학교 1학년 저희가 1학기 때 배웠던 도형의 이동 단원과도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이제 유명한 그 애셔의 작품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도형의 이동 그 개념 중에서 그 평행 이동이나 아니면은 뭐 대칭 이동, 아니면 뭐 반사라고도 이렇게 하죠. 거울처럼 이렇게 대칭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회전 이동
이런 좀 다양한 도형의 이동에 관련된 개념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한번 좀 이렇게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그나마 도형의 이동을 배워가지고 이걸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개념이 좀 기본이 돼야 되죠. 왜 긴장하세요, 선생님? 지금 뭔가 보여주실 것 같아서. 그래요? 네. 뭘 보여드려야 될까요? 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참고를 제가 좀 드리고자 제가 하나 좀 예시 작품을 좀 그려봤는데. 혹시 선생님 그때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게 선생님이 직접 그리셨던 것인가요? 네, 이제 굉장히 부끄럽지만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가 하나 좀 그려봤습니다. 허! 네, 이제 위에 나가는 이제 그림인데, 자, 굉장히 허접하지만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그려봤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도형의 이동 개념 중에서 특별하게 저희가 지금 과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그 평행 이동과 관련된 또 개념만 이용해서 좀 그려보려고요. 왜냐하면 그 대칭 이동이나 회전 이동도 물론 이렇게 써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평행 이동에 관련된 어떤 개념으로 좀 작품을 만들어 보고, 사실 이거 제가 보여드린 작품도 이렇게 좀 평행 이동에 관련된 개념만 이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도형에서 점으로 이동하는 건가요? 점으로 이동한다기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각형에서 출발을 해서 네. 이제 기본적인 도형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일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평행 이동의 원리를 이용해서 반대편을 이어 붙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한쪽을 잘라내서 반대편을 이렇게 이어 붙이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그림을 만든 다음에 그게 이제 또 빈틈없이 이어 붙여질 수 있거든요. 쉽게 네. 말하면 제가 이렇게 했으면은 제 머리를 잘라가지고 밑에다 붙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빈틈없이 연결되는 굉장히 희귀망측한 그림이 그려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간단한 그 평행 이동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과제를 만들어 볼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평행 이동의 원리를 이용한, 평행 이동이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어떤 용어로는 혹시 뭔지 아시나요? 평행 이동 영어 단어로? 잘 모르겠어요. 드디어 정선생이 모르는 게 나왔네요. 네, 영어로 평행 이동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해서. 정말 그 말 그대로 그냥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평행 이동, 트랜슬레이션에 관련된 영상,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테슬레이션의 영상이 참고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제공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종이를 잘라서 직접 손으로 그리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온라인 시간에 컴퓨터로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혹시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도 이렇게 테슬레이션을 그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예시 작품도 그 프로그램으로 그린 건데, 네, 그 간단한 프로그램의 사용법도 제가 별도로 이렇게 자료 영상으로 제공을 해 드릴 거니까. 그 프로그램도 선생님이 같이 업로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구글 클래스룸에 그 프로그램이 사실 데모 버전인데 여러분, 그 정식 버전은 저희가 돈을 내고 써야 돼서, 그쵸. 네, 근데 데모 버전으로 충분히 그런 간단한 그 테슬레이션을 만들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두 가지 영상과 프로그램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직접 손으로 그려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던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그거를 스크린 캡처를 해서 나중에 제출을 하시던가,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제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도 해보고 싶네요. 네, 선생님도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다음 수학 시간까지 그렇게 과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질문 있으면 구글 클래스룸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국제고 은미채 Q&A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친구로 연결하셔가지고 댓글 달으셔도 관계없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이렇게 수업 오늘 네. 정덕선을 모시고 수학과 미술 수업, 융합 수업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선생님이 다 하셨죠? 너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제가 저도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를 들은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나중에 그러면 또 봬요. 네. 안녕. 안녕.